아주대 2011학년도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문항이 분리되어 있고, 문항 1번은 독해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견해를 묻지 않고 독해에서 의미 파악을 충분히 했느냐를 묻고 있고,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주대에서 도표 문제를 예시 문제와 그 다음에 실제 수시 문제에서 출제를 함으로써 도표 문제를 계속 출제하겠다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2011 예시에서는 비전과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 정신건강에는 도표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비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항, 그리고 1-1에서는 요약하라, 가를 요약하라 300자 출제를 했고 큰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1-2에서는 두 개의 차이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 측은 일종의 그 서술에 대한 아주 간략한 지침을 이렇게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아주대 측에서 요구하는 서술의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한 아주대 측의 해설입니다. 이건 문제가 좋다는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지들 문제 좋다 이런 뜻이고, 문제 1-1에 대해서는 뭐 표현이나 이해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겠죠. 그런데 요약문은 일관성을 갖춘 한 편의 완결된 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서술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제시문에 따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완결된 글이기 때문에 글을 다시 어떻게 내가 다시 쓴다 이 생각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 부분에서는 흔히 두 가지씩 구성을 합니다. 먼저 큰 주제문을 두고 나머지를 덧붙이는 방법도 있고,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결론을 맨 마지막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은 글 자체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1의 간단한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보면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망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관점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 첫 단락에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는 까닭은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다르다. 따라서 첫 단락에서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비전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판단과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현실은 아주 복잡한데 그 현실을 어떻게 명료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개념적으로 추상화함으로써 개념화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그 분류의 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 비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그 비전은 복잡한 세상을 일정한 개념적 체계로서 명확하게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체계적인 이론과는 다르고 그 이론의 선행 단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이 나오기 전에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비전이고, 즉 관점으로 친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세상과 일치하게 된다면 이것이 이론이 되지만, 따라서 체계화된 이론 이전의 전 단계,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 비전은 관점의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화되기 이전에 뭐에 따라서 육감이나 본능적 느낌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의 한 부분이 비전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비전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데, 역사상 끊임없는 되풀이되는 경향을 들여다보면 어떤 비전들은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좀 더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다. 그러한 비전만을 간추려 추상화시켜서 편의상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 이렇게 두 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부터 이제 이 부분은 반드시 요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비전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그런데 세상사에서 끊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의 종류에는 뭐가 제약과 무제약적 비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물론 현실 삶에서는
두 비전 사이에 다양한 요소들이 뭐 접목, 충돌, 그리고 섞이면서 다양히 변종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추상화된 비전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즉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이라는 두 분류의 틀을 바라보면 사회를 바라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두 가지 키워드, 이 부분이 비전의 두 가지 양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 부분도 서술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키워드를 본다면 우린 세상을 보는 다양한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은 세상을 간략하게 개념화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물론 이론과는 다르고 이론의 전 단계가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비전 중에서 보다 일반화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비전이 있고, 이것은 뭐다? 제약과 무제약적 비전으로 분류해서 추상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키워드가 1번 요약에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1-2에서는 제시문 나와 다에서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의 차이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500자 분량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기술에 대해서 이쪽 아주대측이 요구한 부분을 보면은 나름의 그런 엄밀한 조건이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1-2는 이해 및 표현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런데 두서없이 요약하지 않고 정치, 경제, 본성의 측면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대 측에서 비교하라 혹은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럴 때 단순 요약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뭐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서술하라,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 측에서 요구한 정치적, 경제적, 본성의 측면, 이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도 간략히 덧붙이게 된다면은 아마 충분한 답안에 500자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와 다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가 뭐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에 따라서, 그리고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문에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럼 정치, 경제, 본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양측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서술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종합하는 도입의 글, 이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체 도입에 있어서 뭐다? 제약과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무제약이라는 이러한 옵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격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서술한 뒤 이에 따라서 나와 다는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본성의 부분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500자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본성의 부분에 있어서 제시문 나는 인간이 어떻다? 기본적인 이기성을 가진 존재로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다? 이러한 이기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다. 합리성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적 선행 그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기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이타성도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게 나아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다 입장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선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 가능성을. 따라서 그 자체로 옳은 그런 도덕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의 차이만 봤을 때 제약과 무제약의 차이도 이미 파악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의 제약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와 경제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방안이 될 것이고, 무제약적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을 완벽하게 개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개조나 변혁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운영해 갈 것인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적 비전, 나에서 나오는 제약적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와 속성을 인정한 채 부분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무제약적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벽한 변화 가능성을 전제에 둔 채 그 속에서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기술이 되면 1-2의 큰 틀의 문제 흐름을 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쪽 이기적 존재와 합리성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발현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이기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이기성을 발현시키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 정치가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경제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성과 이윤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어떻게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 경제에 있어서 제약적 비전을 말하는 제시문 나의 입장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치라는 것은 이런 이기성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다 고차원적인 그러한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공동체와 선의 집단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나 이윤의 추구의 속성이 아니라 보다 타인을 위하고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선행과 이타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감으로써 상호 간의 무슨 원리, 호혜의 원리, 그리고 공동체적인 나눔의 원리 등이 경제에 있어서 더 큰 시스템의 운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정리하게 된다면 제시문 나는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부분을 전제한 채 이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라는 제도는 부분적인 그것을 발현하는 보완적 요소가 된다면 제시문 다는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나 삶의 모습을 그 자체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무제약적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 경제, 본성의 분야를 나눠서 나와 다를 분리서술해주면 1-2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1에서는 질병 모델과 성장 모델의 차이를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35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 모델의 장점과 단점, 이쪽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 서술하시면 답안이 충분할 겁니다. 따라서 질병 모델이라는 것은 질병의 유무만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는 것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매우 상식적이고 간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간결한 이것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신 상태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범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의 모습, 병에 걸렸어도 또 즐겁게 사는 사람, 이런 예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는 지나친 단순화의 한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모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뿐 아니라 정신 상태,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사는 게 괴롭냐 즐겁느냐, 멀쩡하게 정신병이 하나 없어도 눈만 뜨면 사는 게 와 이렇노 뭐 이런 정신 상태가 있다면 역시 그 단계가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복합적이고 현실에 있어서 다양한 정신의 모습들을 다면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류체계가 결국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하나의 모델이 가져야 될 그러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러한 한계를 동시에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 모델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현실의 범주들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면 다양한 정신 상태의 군을 복합적이나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장 모델은 개인의 뭐를 정신 상태까지 염두에 둠으로써 다양한 정신 과정을 보다 복합적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그것의 객관적인 측정 가능성이 어렵다는 그러한 한계를 지닌다. 2-1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2-2에서는 다 1, 2, 3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만성적 신체질환의 유병률의 관계와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유병률의 관계를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해서 450자입니다. 간단한 도표 분석인데 다 2의 분석에서 상당한 그런 그 난이도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다 1은 뭐와 정신적 웰빙, 정신 상태란 뜻입니다. 즐겁냐, 괴롭냐. 그 다음에 정신장애, 정신병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개를 복합적으로 결합한 6가지 분류틀을 보여주고 있다. 다 1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여기서 끝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추가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점에서 다 2를 보았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도표를 보면은 X축이 쇠락 중간 풍성이니까 이게 웰빙 상태입니다. 정신적 웰빙의 상태.
사는 게 괴로운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즐거운 사람. 그 다음에 이쪽에 이 검은 점은 이 정신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점선은 정신병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고, 마지막 남은 바로 이 Y축이 대학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신체 질환, 그 중에서 특히 뭐 만성적 신체 질환, 이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념이 무엇인지만 파악하게 된다면은 도표 접근이 거의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볼 때 일단 정신병이 없는 경우, 점선이죠. 정신병이 없는 경우에 정신적으로 풍성하고 만족한 웰빙의 상태로 갈수록 뭐다? 만성적 신체 질환은 그의 비례에서 줄어든다. 즉 양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신병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 수준까지는 줄어들지만 그 이후부터는 두 개의 관계가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웰빙의 상태가 중간의 상태에 갈 때까지는 누구의 경우? 정신병이 있는 경우 이 신체 질환은 줄어드는 그러한 그 반비례 관계를 보이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이런 정신의 상태와 신체 질환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기술을 해주시면은 두 번째 도표에 대한 설명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간추리면 사는 게 즐거울수록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병도 적다는 뜻이고, 정신병이 있는 경우라면 사는 게 어느 정도까지 즐거울 때까지는 육체적인 질병이 줄어들지만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도표는 이쪽이 당연히 뭐가 된다? 정신 건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표가 보여주는 건 정신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 건강이 뭐할수록 좋을수록 정신장애가 현격히 줄어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 이것이 도표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현저히 줄어드는 주요 우울사파라든가 혹은 복합증세 이런 것들도 수치화시켜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도표에서는 정신 건강 상태가 좋아질수록 일정한 정신장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줄어드는 비율에 있어서는 어림잡아 70에서 80%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